아버님, 실은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럼 나는 어디서 살지? 아버님도 따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독립하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아버지 월세는 저희가 아니 연금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내 집에서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세대 차이도 있고. 알겠다, 짐 싸겠다. 최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족 문제로 자녀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분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나이 들면 끝이다라는 생각과 달리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분이 계십니다. 집에서 쫓겨나 연금 70만 원으로 원룸에서 혼자 살던 분이 어떻게 월 200만 원을 벌며 영월에 집까지 짓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이덕호 할아버지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3세 이덕호 씨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직업 군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가족보다 국가를 앞세워 살았죠. 그런 그가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선택한 건 아내 영희 씨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뿐인 아들 희성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덕호 씨는 전역 후에도 아들의 교육비를 위해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고 영희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호 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상가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전원주택 부지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녀까지 생기자 덕호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희성아,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모든 걸 내 이름으로 해두자. 당시 희성이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 영희 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함께 나누던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명절에도 덕호 씨를 위한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손녀 수빈이도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집도 좁아서요. 당분간 따로 나가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덕호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 재산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내의 사진과 군복이 들어있는 낡은 상자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 문을 닫으며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선 덕호 씨의 주머니에는 연금 통장 하나와 현금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모두 아들 명의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매월 나오는 연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구나. 집에서 쫓겨난 덕호 씨에게 남은 건 강원도 영월의 작은 땅 한 필지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땅만큼은 상속세 문제 때문에 아들 명의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20년 전 아내 영희 씨와 함께 그 땅을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영희 씨가 산 중턱의 평평한 터를 가리키며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여기서 살아요. 텃밭도 만들고 강아지도 키우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아직도 거친 풀들만 자라는 황무지였고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맨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2km나 떨어져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었죠. 덕호 씨는 일주일 동안 찜질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보름이 더 남아 있었고 주머니의 돈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강변을 걸으며 덕호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녀 수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가는데 자신만 갈 수 없다며 울던 날 덕호 씨가 용돈을 모아서 학원비를 대신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나 중학교 가면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다던 집에서요. 그때 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꼭 집 지어놓을게. 너만의 방도 만들어주고 말이야. 강물을 바라보던 덕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덕호 씨는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버스표를 샀습니다. 영월행 고속버스였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영월역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엔 걸어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해질 무렵 도착한 그 땅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덕호 씨에게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그렸던 꿈이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호 씨는 차가운 땅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시작이야. 조금 늦었지만 우리 약속 지킬게. 아침이 되자 덕호 씨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외진 곳이지만 여기는 누구도 자신을 쫓아낼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땅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보다는 드디어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영월의 땅에서 사흘을 보낸 덕호 씨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고 해도 당장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우선 서울 근처에서 방을 구해 생활 기반을 다져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김상철 씨였습니다. 덕호 씨가 분대장일 때 신병이었던 상철 씨는 지금 고양시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받은 덕호 씨의 전화에 상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대장님? 정말 분대장님이세요? 상철 씨는 군대에서 덕호 씨에게 받은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병 시절 고향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휴가비가 없어 고민하던 상철 씨에게 덕호 씨가 조용히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분대장님 덕분에 전역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덕호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철 씨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고양시 외곽의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구해준 것입니다. 보증금도 상철 씨가 먼저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덕호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덕호 씨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좁은 공간에 들어오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관리할 것도 적고 치워야 할 것도 많지 않았거든요. 방 한 구석에 덕호 씨는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집을 나올 때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죠. 상자를 열자 아내 영희 씨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영희 씨의 사진을 벽에 붙이며 덕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좁긴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야. 아무도 우리를 쫓아낼 수 없는 곳 말이야. 이제부터 덕호 씨의 생활은 연금 70만 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죠. 하지만 덕호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이 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눈치를 주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 희성이나 손녀 수빈이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덕호 씨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덕호 씨는 조용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벽에 붙인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 영희야. 원룸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덕호 씨는 벽에 걸린 아내 영희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옆에 놓인 낡은 필름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카메라는 30년 전 덕호 씨가 부대에서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덕호 씨는 휴가 나온 병사들이나 부대 주변 풍경을 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눈 내린 부대 앞 정문, PX에서 웃고 있는 후임들, 휴가 때 영희 씨와 함께 다녔던 서울 종로 골목길까지. 그때가 좋았는데. 덕호 씨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영희 씨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여보, 여기서 한 장 찍어요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던 덕호 씨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에서 주최하는 우리 동네 사진 시니어 공모전이었습니다. 상금은 1등 15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이었습니다. 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30년 전 필름 카메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2달 동안 연금에서 모아둔 돈에서 40만 원을 찾아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 가게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카메라면 충분하실 거예요. 요즘은 자동 기능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덕호 씨가 찾아간 곳은 종로였습니다. 40년 전 영희 씨와 자주 다니던 그 골목들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덕호 씨는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 들어선 현대적인 건물들을 함께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을지로의 낡은 공구상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작은 가게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덕호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뭐하러 이런 늙은이를?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참 멋있게 보이셔서요. 그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덕호 씨가 찍은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호 씨는 카메라 속 사진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서울의 옛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덕호 씨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도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보던 풍경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그날부터 덕호 씨는 매일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73세 노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덕호 씨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화려하거나 기교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남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낡은 단칸방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할머니의 뒷모습,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공모전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덕호 씨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10장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을지로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진이 가장 애착이 갔습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한 달 후였습니다. 덕호 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고 전문가들과 경쟁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공모전 주최 측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덕호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네 사진 시니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덕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을지로 할머니 사진이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모전이다 보니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사진 속에 담긴 진정성과 온기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상 상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덕호 씨에게는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시상식 날 덕호 씨는 20년 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낡은 양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으니 제법 멋있어 보였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문 사진작가가 아닙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찍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평범한 일상 속 아름다움을 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구청 문화과 담당자가 덕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구청 홍보사진단 활동에 관심 있으시겠어요? 지역 행사나 문화재, 명소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소정의 활동비도 나오고요. 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일자리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덕호 씨는 벽에 걸린 아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한테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봐. 이제 그냥 덕호가 아니라 사진작가 이덕호가 된 것 같아. 명함에 적힌 구청 홍보사진단 이덕호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덕호 씨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구청 홍보사진단으로 활동을 시작한 덕호 씨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지역 행사를 취재하고 주말에는 문화재나 명소를 촬영하러 다녔습니다. 처음 받은 활동비는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70만 원과 합쳐서 100만 원이 되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덕호 씨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열린 시니어 문화축제를 촬영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행사장에서 덕호 씨는 한 노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품위 있는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이시군요. 저도 사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최호석 씨였습니다. 호석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가 끝난 후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건축 일을 했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항상 완성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곤 했죠. 지금은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서 사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석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덕호 씨가 보기에는 사진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덕호 선배님, 혹시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영상 편집 강좌 들어보시겠어요? 요즘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으로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호석 씨의 제안에 덕호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진은 순간을 담지만 영상은 시간의 흐름까지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함께 시니어 센터의 영상 편집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입히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덕호 씨는 호석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호석 씨는 서울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30년간 운영했다가 최근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서 이제는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쪽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이라도 짓고 살까 생각 중입니다. 도시 생활이 답답해져서요. 그 말을 들은 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영월에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요? 저도 영월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호석 씨는 부동산 일을 오래 해서 땅이나 건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덕호 씨는 영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덕호 씨는 구청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 홍보 영상 제작까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활동비도 월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덕호 씨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한테도 좋은 친구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덕호 씨가 구청 홍보사진단으로 활동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 최호석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배님, 제가 아는 방송국 PD가 있는데요. 지역을 소개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덕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방송에 나갈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석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고민 끝에 덕호 씨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은 덕호 씨가 자주 가던 을지로 골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사진을 찍었던 할머니 가게 앞이었죠. 카메라 앞에 선 덕호 씨는 긴장했지만 PD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들과 어떻게 떨어져 살게 되신 건가요? 덕호 씨는 잠시 망설였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이 참 밝으시네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덕호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놓은 겁니다. 내려놓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보이더군요. 73세의 사진을 배우고 영상도 만들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즐거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강원도 영월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싶어요.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손녀가 놀러 올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있는 집 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덕호 씨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방송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나갔습니다. 황혼에 찾은 새로운 꿈이라는 제목으로 20분간 방영되었습니다. 덕호 씨는 방송을 보면서도 어색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그 방송 영상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진 것입니다.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셨는데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73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60대인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고 일주일 후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덕호 씨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사흘 후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고 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방송 봤어요. 혹시 저희 집 근처엔 안 계시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1년 반 만에 들어보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덕호 씨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덕호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가족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호 씨는 평소처럼 구청에서 홍보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아버님 계신 곳 근처에 있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며느리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덕호 씨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30분 후 구청 앞 카페에서 며느리와 손녀 수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수빈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덕호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손녀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희성이가 주식이랑 가상화폐에 모든 돈을 잃었어요. 지금은 일자리도 없고 저희도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덕호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현주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희성이가 투자에 실패해서 아파트도 넘어갔고 상가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드린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덕호 씨가 을지로에서 찍은 할머니 사진이 수빈이의 배경화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에요.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덕호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원망도 했지만 역시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덕호 씨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방송 출연료와 최근 받은 활동비를 모은 28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수빈이 학용품이라도 사고.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아버님께 한 일을 생각하면. 하지만 덕호 씨는 봉투를 수빈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넌 공부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그 말을 하면서도 덕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상처를 받았지만 손녀에게만큼은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희성이도 이제 정신을 차렸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덕호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과 다시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만의 삶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덕호 씨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내 길을 가야 하는 건지. 참 어렵다. 며칠 후 수빈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따라서 사진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진 찍고 싶어요. 그 순간 덕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모든 것을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덕호 씨는 그 사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구청 홍보사진단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여러 지역 행사에서 영상 제작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6월 활동비 및 강의, 책 출간 등으로 매월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영월의 땅이었습니다. 친구 최호석 씨의 도움으로 그 땅에 작은 집 2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집 2채를 지서 한 채는 건축비로 매매를 하기로 하고 호석 씨의 배려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덕호 씨가 살 20평쯤 되는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방 하나, 작은 부엌을 만들고 2층도 넓게 만들어 손녀 수빈이가 언제든 놀러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부동산 일을 하는 후임 상철 씨에게 도움을 받아 바로 팔 수 있는 구조로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덕호 씨는 매주 영월을 오가며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드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아들 희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희성이. 1년 반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희성이는 강원도 사북에서 농장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버섯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농장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숙식도 제공해 주시고. 희성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도시에서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덕호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희성이는 계속해서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한 것,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낸 것,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까지 모든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농장 일을 제대로 배우면 언젠가는 제 힘으로 아버지께 집 한 채라도 지어드리고 싶어요. 비록 작은 집이라도. 그때 덕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성아, 아버지는 이미 집을 지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월에 집 3채를 지었어. 아버지가 살 집, 수빈이가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내가 돌아올 집까지. 전화 너머로 희성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각자 자신의 몫을 해야 할 때야. 아버지도 아버지 일을 하고 너는 내 일을 해라. 아버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서로 독립해서 살되 가족은 가족으로 남는 거지. 내가 진짜 달라졌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덕호 씨는 영월로 향했습니다. 거의 완성된 3채의 집을 바라보며 덕호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73세의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호석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멋진 집을 짓다니. 덕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석이 덕분이지.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날 밤 자신의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덕호 씨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우리 약속 지켰어. 이제 진짜 집에서 함께 살자. 영월로 완전히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덕호 씨의 새로운 삶은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은 집은 상철 씨의 도움으로 귀농을 꿈꾸는 서울 부부에게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주방 옆 작은 공간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현상하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제 덕호 씨는 영월 지역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영상 편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 4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에는 항상 2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석했습니다. 작은 지역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 사진과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예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훨씬 멋진 사진이 나와요. 수강생들은 덕호 씨를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70대에 카메라를 처음 만진 할머니들도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손자가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런 걸 언제 배웠냐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덕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덕호 씨의 두 번째 책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제목은 영상으로 기록하는 나의 삶으로 정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말이죠. 편집자의 말에 덕호 씨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책 원고를 쓰면서 덕호 씨는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절망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가끔 손녀 수빈이가 주말에 놀러 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수빈이는 이제 덕호 씨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수빈아. 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들 희성이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버섯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년에는 독립해서 작은 농장을 차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호 씨는 2층 발코니에서 아내 영희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여기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 누구보다 가난했고 누구보다 외로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요즘 덕호 씨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전 재산을 잃었지만 대신 인생의 온기를 되찾았다고 말입니다.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를 살고 있어, 영희야.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시작은 지금이었나 봐. 저 멀리 영월의 산들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덕호 씨는 카메라를 들고 그 풍경을 담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직접 써내려가는 작가였습니다. 이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73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작은 영역에서 다시 시작했고 그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